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나의 남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 학교도 한번 제대로 못 봤어요. 학원을 보내려 해도 학부모들이 교류가 없어서 어디가 좋은지 알 수도 없어서 그냥 아이가 친한 친구가 다니는 곳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실은 결혼할 때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원래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며 집에서 살림만 해도 괜찮다고 했죠. 결국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꽤 많이 주는데 외벌이를 하는 결혼 생활이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3살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줘서 빚을 다 갚게 되었거든요. 아버지 왜 말도 없이 보증을 했는지 대체 그게 꼴이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라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가족끼리도 보증 같은 거 안 써주는데 뭘 믿고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말을 해줬어야 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말해줬다면 최대한 노력했을 텐데 지금 그 친구는 돈 하나도 없대요. 지금은 걔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정말로 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늦게 말하게 됐구나. 만사를 다 갖잘 수가 없겠어요. 부모님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미안하셨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실시하다가 한참 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와 시댁에서 한바탕 하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을 하고 다음날 저에게 미안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랜 적립금까지 꺼내고 우리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부모님 보증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을 팔고 적립금을 꺼야 된다고. 금액이 클 것 같은데 어쩌지 정말 미안해. 그래 어쩔 수 없지? 시부모님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대신 메꾸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시아버지의 빚이 상당했지만 저희가 살던 집을 팔고 모아둔 돈 다 꺼내면 얼추 금액을 맞출 수 있었어요. 피 같은 들이기는 했지만 했어요. 시부모님들이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 생활을 하시게 둘 수 없으니까요. 처음엔 보증금을 갚아주려고 집을 팔려고 했는데 소문이 퍼지자 제대로 된 생각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 뻔했지만 그건 원하지 않아서 제가 반대했더니 우리 가족은 작은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서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남편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 아가씨 학비까지 충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저는 3살 아이를 떼어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힘들게 아이를 돌보는 것을 막심하게 싫어해서였죠. 내가 아이를 내게 맡겨라고 하셨을 뿐인데요.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였지 아마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돌보실 거야.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평생 일하셨으니 이제 쉬어야죠. 우리 아이까지 돌보시면 언제 쉬시겠어요? 엄마는 얘 남자애라서 좀 더 크면 돌보기가 진짜 힘들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오빠도 엄마가 학교 교사 일하면서 잘 키웠다고 하셨는데 애는 어쩌려고?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남기면 신경 쓰여서 일도 못할 거예요. 아플 때를 대비해서 너가 회사에서 나와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거야 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이 돌봐줄게요. 엄마가 일하는데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루 종일 어른 없는 집에 있지 않을 테니까 시댁이나 다른 데서 아이를 맡기지 말라는 거죠. 시댁에서 애를 봐주겠다고 하면 혹시 시부모가 싫어하면 꼭 저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엄마에게 말했죠.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할 때부터 아이를 결코 본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신인당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필요로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해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겨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때 시부모님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 이후 남편과 저는 다시 우리 집을 마련하려고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절약해왔어요. 두 사람이 한 달에 기본 400씩 절약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돈은 추가 절약했어요. 그렇게 10년간 애쓰던 끝에 5억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 남았을 때 남편과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좋은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부족해서 투자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여보, 우리 적금에 든 돈이 6개월 남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할까? 좋은 아파트를 사려면 아직 돈을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열심히 모은 돈이 막 쓰인다. 집 하나도 사기 어렵다. 맞벌이해서 이 정도 절약을 해놓은 거지? 나 혼자였으면 이 돈의 절반밖에 못 모았을 것 같아. 이렇게 모이니까 천천히 모이는 것 같아. 이번에 만기가 되어 목돈이 들어오면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으로 투자해보는 게 어때? 주변을 보니까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모으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번 사람도 있으니까 한다고 논의했죠. 그리고 당신의 말은 다 맞다. 제가 하교소리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였어요. 10년을 일해도 집을 살 돈이 없다면 링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는데 정작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 몇 배를 벌이는 게 아니니까요. 안전하게 저축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한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도 올라가니까 전보다는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보자. 3년 더 힘들면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의 이름으로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 더 많이 노력해보자고 말한 거잖아요. 저는 별다른 이유로 명절에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그랬죠. 하지만 다행히도 시아버지 빚을 갚아드린 후에는 명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가끔 시댁에 가도 눈치를 채지 않고 행동하면서 시절살이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번 명절에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요. 남편은 시댁에 오래 갔지만 내 곁에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같이 가자고 하네요. 저는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다고 말했고 신우도 코빼기라는 핑계로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우가 시댁 사람들을 괴롭힐까 봐라고요. 결혼 후에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 덕분에 집에서 심심해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맨날 돈 자랑을 했고 외모나 옷, 피부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국외 여행을 명분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가고자 해도 안 가리라고 거짓말을 했던 걸 밝히면서요. 이야기였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짝 입고 온 거였어요. 양손에는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고 오면서 신우가 시전을 했어요. 제게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시댁이 해외이기 때문에 자주 가기 어려운데 왜 맨날 명절에 안 오는지 물었어요. 저희 회사가 명절에도 바빠서 출근해야 했거든요. 맨날 명절에 안 오는 건 부담스럽다 하니까 선물 살 돈까지 주고 복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회사가 엉망인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은 높게 주고 명절에는 꼭 쉬기를 권하는데 언니가 이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쇼핑몰에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신우는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가 자기가 사온 선물들을 언니의 이름으로 소개했어요. 엄마 이거 명품 스카프, 아빠 거, 오빠랑 민성이 건 왜 안 사왔어? 내가 이번에 같이 온다고 했잖아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언니는 오랜만에 와서 못 사온 게 없다고 하니까 빈손으로 왔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선물을 사기 힘들다고 하니까 언니가 시부모님 명절 선물을 안 사냐고 물으면서 돈 없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집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며 돈 아까워서 안 산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일하느라 힘드니까 미안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걸 많이 알지만 빈손으로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끈다고 했더니 신우가 일어나서 언니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데 신이는 계속 텔레비전만 보다가 적당한 일을 시켜달라며 부탁했어요. 요리가 부족해서 치면 언니가 해주세요라고 권하는데 나중에 보겠다며 도와달라고 해야 했으며 신우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텔레비전을 끈다고 신이는 일어나더군요. 언니가 요리를 계속 먹어 부족해서 부탁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으며 몇 년째 언니를 대신해 요리를 해왔지만 이번엔 쉬려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고라고 반대하였어요. 명절에는 집안일과 요리를 돕는 건 가족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해야 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며 일부러 집안일을 회피하려는 신이에게 거를 말합니다. 저는 옆으로 굴러오는 것 같은 방식으로 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도 약간은 뭔가 해야겠죠. 남편이 말했을 때 아내는 집에 올 때마다 명절 음식이나 냉장고의 반찬을 모두 싸간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면 그러면 음식값을 대신해서 제가 도와줘야겠네요. 어떡해요? 며느리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요? 언니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분이 매번 명절 때 도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빈손으로 시부모님 집에 가서 일이라도 하고 와야죠. 아니요. 오랜만에 명절에 일하게 되면서 너무 허무해요. 평소에는 생신이나 어머니의 날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내고 오늘처럼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잘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고마워서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매우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도와줄게요. 번역 부탁드린 문서를 번역하느라 시간이 걸려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이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원본 내용 전체를 포함한 요약글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다시 요청 주세요. 내 월급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 알았어. 그럼 이번 달에는 적금으로 들어갈 돈은 그냥 내가 쓸게. 알았어.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 우리 월급이 많이 증가했잖아. 예전처럼 지갑끈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이제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소비하면서 살아도 괜찮겠어. 남편은 명절을 시댁에서 불쾌한 일이 있어서 제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아. 그래서 미리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했어. 보통이면 내 돈도 포함해서 통장에 더 넣으라고 할 텐데 이번에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던지라 그냥 나에게 사용하라고 결심했어. 내가 알겠다고 대답하자마자 곧장 옷을 갈아입고 명품 매장으로 향했는데 실제로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망설이게 되었고 그 순간 남편이 지난 명절에 신우에게 산 비싼 선물이 생각났어. 결국 제가 나에게 사지 않고 명품 매장에서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구입한 후 친정집으로 가져갔어. 엄마, 명절 선물 가져왔어. 평소에 돈 모아 부모님께 좋은 식사를 사드린 적이 없던 터라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선물을 보자 깜짝 놀라셨어. 선물. 명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왜 선물이야?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요즘에 형편이 좀 넉넉해져서 두 분 생각이 나서 샀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정말로 감사해. 왜 이리 과분하게 사왔니? 너무 비싸서 내가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돼서 그냥 반품하지. 당신 형편은 나도 잘 알아도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지? 오랜만에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난 월급에 대해 몰랐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거의 10년간 돈 없다고 불평하면서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똑같이 해드린 것이니까 꼭 받아주셔야 해. 안 받으면 내가 민망해 할 거야? 처음에는 받는 게 부끄러우셨지만 내 월급도 오르고 요즘 사정도 나아져서 구입한 거니까 강요로 받아. 그리고 엄마 앞에서 가격표를 뜯어버렸어. 가격표를 떼면 환불이 안 돼. 엄마가 써야 돼. 고맙다.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욱 감사해.
정말 고마워. 엄마가 잘 사용할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친정집을 떠났을 때 나는 그동안 받아만 온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께 받았던 보물을 떠올려 집에 돌아가자마자 보물 1호를 꺼내려는데 옷장의 깊숙한 곳에 손을 넣자 이상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 그 봉투를 보니 남편과 신우의 이름이 적혀 있고 차용증이 기재되어 있었어. 신혼의 서류를 확인하니 남편이 신우에게 빌려주고 쓴 차용증 금액이 우리 적금에 들어간 금액과 거의 일치했어. 보니까 남편이 내가 모르게 적금을 해제해 신우에게 빌려준 모습이었어. 힘들게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난 남편에게 전화했어. 여보, 우리 이거에 대해 얘기해야 해. 전화했어? 적금이 왜 또 터졌어? 그냥 은행에 쭉 넣어두기로 해놓았잖아. 저번에 결정한 건데? 아니, 그건 우리 적금으로 내 동생한테 빌려준 거잖아. 다 알아. 방금 옷장에서 차용증을 봤는데 동생에게 빌려준 건 우리가 1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적금에서 준 거 맞아. 그거. 맞아. 난 당신에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네. 그 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어. 그 돈 너랑 나랑 함께 모은 건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야? 게다가 아직 강접근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데 중도 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제대로 못 받지만 민진이가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적금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접근 이윤까지 까서 주었어요. 자영이도 받다면서 거기에 다 쓰여 있어 가족끼리 급한 일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소리를 남겼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나는 이것을 몰랐었어? 내가 차용증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계속 비밀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지만 요즘 회사가 바빠서 말을 잊었어. 금전을 잘 벌어서 생기면 바로 갚을 거야. 급한 현금이 부족해서 빌린 거야. 게다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차용증까지 써줬으니까 돈을 빌리는 건 가족끼리라도 남겨둬야 한다면서. 어떻게 그걸 알아? 사업이 잘 되는데 현금이 왜 부족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했을 뿐이지 진짜 동생을 못 믿는 거야? 한 달 안에 갚는다고 했잖아. 지금 친구들과 한잔하고 있는데 끊으러 가야겠어. 오늘 늦게 들어갈 거니까 먼저 가. 남편이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 자기 동생에게 빌려줬어. 그중에 이익을 얻었는데도 오히려 저에게 불만을 품었대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해?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3살배기 아들을 둔 채로 일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돈이야. 어떻게 그렇게 작게 갈아먹었길래 남편이 만기 전에 해지하지 못했는데 그걸 해지해 내게 빌려줄 생각을 했어? 아니,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형님께 돈 조금 있냐고 물었더니 있단다 해서 빌린 거야? 그러고서 형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이야기 들었어. 그 바보 같은 놈한테. 근데 진짜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야? 사업이 잘 되면 현금 5억이나 필요할 때가 있거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나는 가족인데도 차용증을 썼잖아. 가족끼리. 그것도 못 믿어.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당할 거야? 괜히 부정적인 얘기 말고. 돈이 필요하면 명품을 팔고 외제차를 팔아서 마련하면 되는데 왜 우리 돈을 빌려가냐고. 내가 가정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왜곡해? 이제 여쭤보자면 아가씨도 역시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건데 왜 그렇게 걸리적거려? 오랫동안 싸움을 했어도 내게 사과하고 미안해하며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전화를 끝내고 신우하고 통화를 끝내니 열이 더 뜨거워졌어. 자려고 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새벽 3시가 되어서 들어온 남편이 화가 난 건 기분절로 묻어치우는 동생을 답답해했어. 여긴 왜 통화선을 두었어? 너무 귀찮아서 피하려고 그랬어. 내 동생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는데 돈을 빌려줘도 될까? 동생이라도 내 관할에서 해야 할 일을 해라. 하지만 거기에 내가 모돈까지 들어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예전에 시아버지 빚을 갚을 때도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집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해준 거였고 모아둔 돈도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준 월급을 모아뒀던 거라서 내 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말 안 한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 빌려준 돈의 반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마음대로 빌려주냐고. 빌려주자고 했으면 당신이 그러자고 했겠어. 가뜩이나 내 동생이 결혼하고 팔자 좋다고 해서 질투했고 맨날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데 내 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잘 됐다고 비웃을 게 뻔한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 뭐 그럼 진짜 의도적으로 나한테 말 안 하고 빌려준 게 맞네? 그러다가 못 받으면 어쩌려고. 받을 수 있어. 물건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물건 받고 돈을 안 주는데 현금 순환으로 그런 거래. 곧 거기서 대금을 받는다고 했어. 걔도 다른 회사에 돈 줄게 했는데 그게 막히면 우리 집에 예전에 빚쟁이들 찾아올 거라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주었던 일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돈 필요하면 가족이고 뭐고 없는 세상인데. 아가씨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내 동생이 나한테 왜 거짓말 하냐. 그리고 차용증 썼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가 이거 가져 그리고 걔가 돈 안 갚으면 고소해서 받아내 그럼 되겠네.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의심을 하자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저에게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저하의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당신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돈 좀 빌려줬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일하느라 명절이나 제사나 우리 집 대소사 못 챙길 때 걔가 다른 며느리 노릇까지 다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걔도 일하는데 시간 내서 열심히 챙기더라. 너는 맨날 돈돈거리며 살았지만 걔는 가족의 일이었네요. 근데 당신 걔한테 고맙다고 한 척 한 번이라도 있어? 내가 내 동생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내 동생은 내가 돈 벌어다가 학비 대준 거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며느리 노릇 그것 좀 대신해줬다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라고. 미쳤냐? 왜 자꾸 지난 일을 들먹여? 이제 10년이나 지났으면 그 이야기를 안 할 법도 하잖아. 우리 그때 이후로 돈 많이 모아서 이 집 살게 될 거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명절에 시댁 안 가도 아무 말 않는데 그 이야기를 그만 좀 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앞으로 본가 행사할 때 당신도 무조건 함께 가는 거야? 이번엔 나도 양보 안 해. 내 동생이 돈 만약에 못 갚으면 바로 고소 때려버릴 테니까 약속한 대로 한 달 이내로 돈 갚으라고 해. 알겠지? 참나.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그게 시댁 식구들 대하는 태도야?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건 나도 아는데 10년이 지나도 용서 안 된다고 앞으로도 쭉 용서가 안 돼서 꼴 보기 싫은 거면 나랑 왜 사냐.